자, 8회 상권 분석 모의고사 마지막 회죠. 8회입니다. 제 8회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하죠. 8회 최종 모의고사 8회입니다. 자, 26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다음 중 복합용도 개발 별표 쳐놓으십시오. 복합용도 개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계속 출제가 됐죠. 자, 얘는 이제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거 별표 표시 하나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다양한 목적을 지닌 고객을 유인하지만 비업무 시간대에는 낮은 활용도를 보인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객을 유인하면서 비업무 시간에도 높은 활용도를 보이겠죠. 자, 왜 그래요? 2번에 보시면 주거, 상업, 업무 활동을 3가지 이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계획된 구조고. 그다음에 위더스푼은 이제 복합용도 건축물의 조건으로 3가지 이상의 용도, 수용, 물리적 및 기능적인 통일성 있는 계획에 의한 개발 등의 3가지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공간 활용률이 이제 상당히 높죠. 특정한 지역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점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을 점포로 또 유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복합 용도 개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자, 27번은 또 계속 내는 문제인데, 상업입지의 입지평가 요인에 우리가 지역과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이 나중에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지역적인 요인인데, 3번을 보시면 고객의 통행 패턴 및 적합성은 이건 개별적인 요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자, 점포 입지에 관한 다음 기준 중 옳지 않은 것. 우리가 보통 이 점포 입지는요, 낮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높은 곳이 유리한 게 아니라 가시성이 좋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권리금이 없는 점포보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가 또 유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행선, 출근길 방향보다는 이제 하행선, 퇴근길 방향의 점포가 또 유리하겠고요. 대형 사무실보다 저층에 소형 사무실이 많은 곳도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역세권이 형성되는 지역은 또 주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정도 볼게요. 자, 다음 중 의류 패션 전문점의 개념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의류 패션 전문점은 도시 상권의 외곽의 점포가 형성되어 각 지역별 소비를 주도한다. 자,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7회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 의류 패션 전문점은 독립입지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도심 상권의 중심지에 점포가 형성돼야 되죠. 소비를 주도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곽의 점포를 형성한다는 건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상품 컨셉들을 이제 중심으로 점포를 설계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 제공하는 경우도 의류 패션 전문점에 해당하겠죠. 자, 의류 패션 전문점은 어페럴 메이커나 또는 도매 시장의 의류를 매입 또는 의탁받아서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경우죠. 의류 패션 전문점에서는 해당 점포의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적정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또 구비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또 판매하는 기능을 또 수행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류 패션 전문점은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충동 구매가 많으며 또 브랜드를 또 선호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번 갈게요. 다음 중 1차 상권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한계 상권이라는 것은 3차 상권입니다. 한계 상권은 이건 3차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차가 아니겠죠. 정답은 4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4번. 그래서 다음 중 이제 1차 상권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계 상권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점포를 기준으로 한 반경 500제곱미터 이내 지역, 즉 직경 1km 이내 지역이 맞고요. 전체 점포 고객은 60에서 65%, 50에서 70% 흡입하는 지역이고, 고객 1인당 매출이 가장 높고 점포를 중심으로 도보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곳, 고객 밀집 지역으로 주요 고객층이 거주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1번 갑니다. 자, 소비자가 선매품을
골라서 사는 선매품을 구매할 때 소매업체에 지출하는 금액 가운데 소비자가 거주하는 도시에 잔류하는 부분과 경쟁 도시에 흡입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한 이론은 이건 컨버스 법칙의 제2법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비해서 컨버스 제1법칙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편의점과 전문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 도시인 A시와 B시가 있을 때 어느 도시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상권 분기점을 찾아내는 게 1법칙이고요. 자, 2법칙은 어떻게 돼요? 지금 봤듯이 소비자가 선매품을 구매할 때 소매업체에 지출하는 금액 가운데 소비자가 거주하는 도시에 그 잔류하는 부분과 경쟁 도시에 흡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제2법칙이에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 좀 어렵게 출제된다면 예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6집8에는 우리가 문제가 좀 어떻습니까? 나오지 않을 만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좀 넓게 보시라고 좀 문제를 냈습니다. 31번 갑니다. 자, 다음 쇼핑센터와 백화점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당연히 2번이 틀렸는데요. 자,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쇼핑센터는 상품별 전문 조직이 다수 업체인 집합이지만 백화점은 단일 주체예요. 그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죠? 그래서 백화점은 상품별 전문 조직이 다수 업체인 집합이다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센터가 다수 업체고 백화점이 단일 주체죠. 자, 1번 어떠한 쇼핑센터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이 백화점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인 경우도 있고요. 쇼핑센터의 경우는 타 판매 시설과는 달리 중앙 부분에 보행자 전용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쇼핑센터는 통일적인 운영 관리 및 업종의 혼합을 중시하나 백화점은 상품 개발 능력을 또 강조한다. 또 쇼핑센터는 상업적인 활동 외에도 커뮤니티 역할을 또 하는 은행, 이발소, 세탁소, 사무소, 호텔, 극장, 그리고 대규모 주차장까지 포함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3번 갑니다.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거나 쇼핑센터에 대한 비교가 또 출제 비율이 높아요. 33번과 우리가 32와 33번이 이제 중요하니까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번. 자, 쇼핑센터의 특성으로 잘못 나타난 것은 자, 우리가 쇼핑센터가 5번 저렴한 임대료 및 관리 비용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관리 비용이죠. 5번이 안 맞죠. 그럼 이제 쇼핑센터는 주로 도심 중심지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 다양한 유형의 많은 점포들이 입점이고 개별 점포 영업시간 등 운영에 대한 간섭이 있겠고 입점업체의 구성에 계획적 조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은 자, 이것도 이제 이 문제로서 이제 알아두실 게 준대상권입니다. 그래서 중대상권의 전략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중도시명 백화점과 종합 양판점이 형태로 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거 이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6에서 10km 권내에 중간성 및 월간성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저점유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35번 또 잊을만 하면 또 나옵니다. 독립입지죠. 노면 독립입지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시너지 효과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앞쪽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면 독립입지는 시너지 효과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홀로 존재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타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간단히 한번 보셨을 거예요. 상당한 가시성이 존재하고 임대료가 저렴하면 주차 공간이 넓죠. 확장이 또 용이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36번. 자, 다점포 전략이라는 자체를 앞쪽에서 모의고사에 풀었어요. 우리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명을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2번인데 다점포 경영 전략은 특정 가맹점이 잘못되는 하는 경우 다른 가맹 전체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빵을 만드는 어떤 회사인데 브랜드가 있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 제품이 이제 바퀴벌레가 나왔어. 그 점포에 있는 그 주방장이 잘못해서 나왔지만 그 이미지가 한번 우리가 뉴스에 타게 되면 전국에 있는 점포 매장이 다 그렇게 봐요. 자, 어떻습니까? 어떤 집은 굉장히 청결할 수가 있는데 그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 36번은 2번이죠. 다점포 경영에 관한 설명을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특정 가맹점이 잘못하는 경우라도
타 가맹점 전체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점포를 만들다 보니까 다점포 경영이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원부자재의 공급이 용이하죠. 그 다음에 본사의 시장 조사와 상품 개발로 인해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또 적용이 가능하고요. 본사의 개설 비용 융자와 상품의 외상 공급으로 자금 부담을 또 절감할 수 있겠죠. 외상을 하니까. 또 일관된 운영 방식으로 각 프랜차이즈의 개성과 특성이 또 고려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여기는 2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37번으로 갑니다. 자, 37번을 보시면 다음 점포 선정 시 체크 포인트 중 그 성격의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자, 1번이 이제 지역 체크입니다. 지역 체크. 하고자 하는 업종의 일반적인 조건이 맞는가라는 게 지역이죠. 근데 다른 거, 설비에 문제가 없는가,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가, 상품의 수배송에는 문제가 없겠는가, 점포의 폭과 넓이, 형태는 적당한가, 도로에 접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점포 조건의 체크죠. 이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38번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상업지의 가로 조건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가로의 폭은요, 적당한 거 좋지, 폭이 커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듯한 길로 이제 100에서 500m 정도에서 변화가 생기면 좋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좀 안 맞고요. 그러니까 역을 향한 가로는 이제 오른쪽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커브길은 이제 어때요? 아래쪽, 내부 쪽으로 이제 도는 게 좋죠. 동서로 된 가로는 서쪽이 좋고, 빗달길은 이제 하부로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다 내용을 이제 살펴본 겁니다. 가로의 폭은 큰 게 아니라 딱 적당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번은 아까 복합 용도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걸 또 냈네요, 우리가. 그래서 복합 용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 용도 개발의 특징을 잘못 기술한 것은 당연히 이건 5번입니다. 자, 앞쪽에서 얘기했지만은 공간 활용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합 용도 개발은 오피스 개념의 도심지에 주거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도심 공동화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죠. 도시 활력소가 되고요.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도심 지역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점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점포를 또 유인할 수 있고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객을 유인해서 자, 비업무 시간에서도 높은 활용도가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나왔었죠. 앞쪽에서. 중요하니까 계속되겠죠. 그래서 복합 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2개 정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다음 점포 선정 시의 체크 포인트 중 의미가 다른 하나는 자, 일단은 1, 2, 3, 4는 다 채산성입니다. 근데 5번은 이 가격, 점포 수준과 비교해서 비싼지 이건 가격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고객 수가 증가하려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이익을 낼 수 있겠는가? 경쟁 점포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혹은 공존할 수 있는가? 경쟁 점포는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은 다 채산성이에요. 채산성인데 프라이스, 점포의 수준과 비교해서 비싸다는 것은 가격 체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자, 정답은 이제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41번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스트립 쇼핑센터의 유형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할인점, 홈디포 등의 카탈로그 킬러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할인점 점포는 앞쪽에서 문제가 나왔지만 파워센터를 얘기합니다. 파워센터.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이버후드 센터라는 것은 1번에 소비자가 가장 근접한 지역에서 그들이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리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설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도심 쇼핑센터는 도심에 위치한 쇼핑센터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지향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스트립 쇼핑센터에서 할인점, 홈디포 등의 카탈로그 킬러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할인 점포는 파워센터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42번 또 유축법 나왔죠. 유축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유축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일단 정답을 본다면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유축법은 뭐예요? 우리가 유추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다.
그러면 이마트가 이제 홈플러스가 기존 점포여서 입점이 된 상태에서 이 대상 점포가 이 기존 점포로 유추해서 이제 매출액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4번 보시면 유치법은 유치 점포가 지니고 있는 흡입력을 조사한 후에 대체 입지의 예상 매출 및 상권 추정에서 기대효과가 가장 낮은 지점을 선정한다? 아니죠. 유추 점포가 지니고 있는 흡입력을 조사한 후에 대체 입지 예상 매출 상권 추정에서 기대효과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하겠죠. 이건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뭐 빨리 찾아낼 수 있겠죠. 정답은 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1번 유치법은 자사의 신규 점포와 특성이 비슷한 유사 점포를 선정해서 그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한 결과를 자사의 신규 점포에 적용해서 신규 입지에서의 매출액을 측정하는 데 활용한다. 맞고요. 새로운 점포가 위치할 그 지역에 대한 판매 예측이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이 유치법이 애플바움의 유치법이죠. 유통업자가 기존 점포의 근처에 새로운 점포를 개점할 경우 얘는 신규 점포가 또 기존 점포의 고객을 어느 정도 잠식할 것인지 또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새로운 점포에서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의 상권 분석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쇼핑 패턴을 반영해서 적용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거. 자, 43번은 좀 공통적인 거죠. 독립입지를 또 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 당연히 이제 정답은 독립입지에 대해서는 5번이죠.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목적 구매 상품을 취급하는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소매점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갖춰야 되죠. 소매점. 원래 또 와야 되니까. 독자적인 점포 운영 정책을 또 실시할 필요가 또 있고요.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확실한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소매점이 되고, 그 다음에 물류, 네트워크 상에서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특정한 위치가 또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너지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마케팅 비용에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을 보시면, 자, 다음은 신규 점포에 관한 상권 분석의 내용이다. 이때 경쟁 구조 분석에 관한 내용 중 수요 추정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1번, 3번, 4번, 5번 수요 측정이에요. 근데 2번은 고객의 특성 및 쇼핑 성향 분석은 이제 경쟁 및 보안 관계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 세분시장이라든지 대한 수요 추정, 수요가 들어갔죠. 수요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소비자의 소비 행태 분석, 그 다음에 인구 조사, 가처분 소득 조사. 가처분이라는 자체는 소득에서 세금을 뗀 거에 대한 소득을 가처분이라고 하죠. 소비자의 의식 구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르지 않는 것은 고객 특성 및 쇼핑 성향 분석은 신규 점포에 관한 상권 분석의 내용 중 경쟁 구조 분석에 관한 수요 측정이 아니라,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쟁 및 보안 관계 분석에 대한 것이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45번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유형이 좀 비슷합니다. 자, 44번의 정답은 2번이고 4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점포 선정 시에 체크 포인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며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가는 이제 지역 체크예요. 근데 아까 나왔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경쟁 점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 상태는 어떠한가, 앞으로 고객 수가 증가하리라고 기대되는가,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가, 경쟁 점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은 다 채산성입니다. 1번만 지역 체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 8회네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인데 40번 정답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고 봐야 돼요. 8회는 그냥 수월하게 좀 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넘겨보세요. 자, 26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 다용도 개발이 약간 좀 문제가 이중적으로 돼 있죠. 근데 다용도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용도 용도, 복합 용도 개발.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객을 유인해서 비업무 시간에도 높은 활용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비업무 시간에도 낮은 활용이 아니라 높은 활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 상업 업무 활동을 3가지 이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간 활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특정한 지역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점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을 점포 유인한다는 것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29번 같은 게 이제 앞쪽에서 독립입지하고 연결돼서 의류에 대한 29번의 1번 의류 패션 전문점은 매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중심지에 점포가 형성돼야 소비를 또 주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컨버스입니다. 컨버스의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2법칙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얘기한다면 이제 컨버스의 제1법칙은 일반적으로 편의품과 전문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쟁 도시인 A와 B 있을 때 어느 도시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상권 분기점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일리가 상권의 분기점을 처음으로 경계를 구분한 사람이라면 컨버스는 그 컨버스를 찾아내는 법칙이죠. 거리를 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컴파스라고 있잖아요. 컴파스나 컴버스는 비슷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제2법칙은 어떻게 돼요? 지금 봤던 이 소비자가 선매품을 구매할 때 비교하면 소매업체에 지출하는 금액 가운데 소비자가 거주하는 도시에 잔류하는 부분과 경쟁 도시에 흡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32번 정도? 32, 33? 쇼핑센터 백화점은 중요하죠. 그래서 32번에 이 쇼핑센터는 상품별 전문 조직이 다수죠. 백화점은 단일이다. 그 다음에 33번 쇼핑센터는 당연히 높은 임대료 및 관리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 또 나왔네요. 노면 독립입지는 이 시너지 효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타점포에. 그 다음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점포에 대한 이 경영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그 특정 가맹점이 잘못하면 다른 가맹점에 피해를 줘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지만 또 다른 것들도 이제 장점이 있다는 자체도 좀 살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37번 정도는 이제 1번이 지역 체크고 2, 3, 4, 5번이 이제 이 점포 조건 체크다. 38번은 이제 상업지에 대한 가로 조건에 대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폭이 클수록 좋다? 이게 좀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가로 조건이라는 자체가 좀 느낌이 안 오신다 그러면은 빨리 접어야 돼요. 가로의 폭 클수록 좋다? 적당한 게 좋죠. 그래서 100이나 500제곱미터 정도의 변화가 됐고요. 역을 향한다면 오른쪽이 이제 좋은 거고, 그다음에 커브길이라는 것은요,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바깥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보다는 그죠, 내부 쪽이 유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로 된 가로는 이제 이가 어떻습니까? 해가 동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서쪽이 이제 오래 또 지니까 서쪽이 또 좋은 편이고, 비탈길이라는 자체는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처음에는 좀 힘이 빠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걸 좋아하죠. 그럼 내려간다는 자체는 올라올 때는 힘들거든. 근데 단순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비탈길에서는 아랫길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하부가 유리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체크하시고, 39번은 뭐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통적인 문제겠어요. 그래서 복합용도라는 개발이 공간 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게 아니라 매우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피스 개념의 도심지에 주거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도노천상의 도심 공동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하죠.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도심 지역의 또 토지 이용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특정한 지역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점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 또 점포 또 유인할 수 있고, 다양한 목적을 또 가진 고객을 또 유인해서 우리가 비업무 시간에도 또 높은 활용도가 높다. 40번은 이제 채상성과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0번하고 이제 45번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40, 45번을 묶고 본다면, 자, 어때요? 채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1, 2, 3, 4, 그 다음에 45번에는 2, 3, 4, 5. 그럼 채산성이라는 자체가 아닌 걸 물어본다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번의 5번은 가격이고, 45번의 1번은 지역 체크다. 이렇게 하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센터가 앞쪽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스트립 쇼핑센터의 유형은 할인점, 홈디포 등의 카탈로그 킬러 기능을 포함하고
대규모 할인 점포는 이제 파워센터. 네이버 후드는 이제 다른 것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가장 근접한 지역에서 그들의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편리한 장소를 제공하는 게 네이버 후드고요. 그 다음에 도심에 위치한 쇼핑센터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지향하는 게 도심 쇼핑센터다. 42번은 유치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 유치법은 유추점포가 지니고 있는 흡입력을 조사한 후 대체 입지 예상 매출 및 상권을 추정해서 자 어떻게 돼요? 기대 효과가 가장 높은 지점을 입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치법은 자사의 신규 점포와 특성이 비슷한 유사 점포를 선정해서 그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한 결과 자사의 신규 점포에 적용하는 신규 입지의 매출액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점포가 이치할 지역의 판매 예측 방법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문제를 풀어봤지만 배울 바움이라는 자체의 학자 이름을 고르라는 것도 나왔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유통업자가 기존 점포의 근처에 새로운 점포를 개점할 경우 신규 점포가 기존 점포의 고객을 어느 정도 잠실 것인지 또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가에 대한 대상이니까 이 기존에 대한 매출액을 따지면서 여러 가지를 또 파악할 수 있겠죠. 5번 새로운 점포에서의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의 상권 분석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쇼핑 패턴을 반영해서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자, 우리가 독립입지 중요하지. 우리가 어때요? 목적 구매 상품을 취급하는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라는 게 계속 출제되죠. 그래서 독립입지는 떨어져 있으니까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점포 운영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소매점이 되고 물류 네트워크상 비용 절감을 위해서 특정한 위치가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44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표적 세부 시장에 대한 수요 측정, 소비자의 소비 행태 분석, 인구, 가처분 소득, 소비자의 의식은 다 우리가 수요 측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요 측정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2번 고객의 특성 및 쇼핑 성향의 분석은 이제 경쟁 및 보안 관계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모의고사 8회도 상권 분석은 마지막 8회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8회까지 오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거였어? 우리가 일단은 복합 용도 개발이라는 키워드. 그죠? 복합 용도 개발. 그 다음에 또 어떤 키워드냐면 상업지에 대한 입지 요인, 평가. 요인이 이제 사회 경제적이나 있다, 입지 요인이 물리적인 있다. 키워드 찾고, 의류 패션 잘 나오잖아요. 의류 패션. 그 다음에 컨버스, 네일리, 허프, 루스 선택.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네일슨의 8가지 원칙. 그죠? 쇼핑센터나 백화점, 키워드. 노면 독립입지, 다점포 경영. 그 다음에 출제에 대한 기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점포 선정 시에 이제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쇼핑센터, 뭐 파워센터 이런 거. 유추법 중요하죠. 유추법에 대한 키워드 중요합니다. 그래요. 누가 얘기했어요? 애플바움. 그 다음에 독립입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낸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지선다로 바뀐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대한 오지선다를 바뀌면서에 대한 경향과 사지선다에 대한 경향을 봤을 때 키워드, 가장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것은 뭐냐면 기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노면 독립입지 무조건 나와. 복합 용도 개발,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유추법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염두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권 분석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상권 분석은 1회 때서부터 5회 때까지는 좀 문제가 좀 계산 문제도 있고 좀 난이한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6, 7, 8은 좀 수월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유통에 대해서 상권 분석을 마친 다음에 이제 마케팅으로 갈 겁니다. 마케팅은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의고사를 좀 시간을 좀 주면서 가도록 할게요. 짧게 끝나는 건 여기 빨리 또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회 때까지 상권 분석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또 유통 마케팅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